매일 식탁에 오르지만 대부분 그냥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 하나가 몸의 면역 체계를 다시 세운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그냥 반찬이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는 아주 특별한 음식입니다.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180도 달라집니다.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혔을 때, 특정 방식으로 조리했을 때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놓쳤던 마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겁니다. 마늘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알리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알리신이 정말 특별한데요. 우리 몸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통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계절이 바뀔 때, 감기와 독감이 유행할 때,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늘의 알리신은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우리 몸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활성산소는 노화를 가속화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물질이거든요. 따라서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관 청소 효과입니다. 마늘의 황화합물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이 끈적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마늘은 혈관의 먼지를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에는 비타민 B6, 비타민 C, 그리고 셀레늄 같은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B6은 신경계 건강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정말로 마늘 하나 안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마늘이 손상될 때 생성된다는 거예요. 즉, 마늘을 깨물거나 자르거나 으깨면 세포 내의 효소들이 활성화되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마늘을 먹을 때 그 독특한 매운맛과 냄새를 느끼는 거거든요. 생마늘의 알리신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마늘을 약 60도에서 80도 정도로 가열하면 알리신은 일부 손실되지만 대신 아조엔이라는 다른 항산화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 아조엔도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물질이에요. 또한 가열된 마늘은 다시마 속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더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마늘과 익힌 마늘은 각각 다른 건강상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마늘의 건강상 이점을 가장 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자르거나 으깬 후 10분 정도 놔두었다가 조리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충분히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알리신의 일부는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일부는 아조엔으로 변환되면서 두 성분의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늘 감자 수프를 만들어 봅시다. 준비할 것은 마늘 5개, 감자 중간 크기 하나, 양파 반 개, 소금, 후추, 그리고 물 또는 국물입니다. 먼저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슬라이스한 후 약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리하는 거예요. 그동안 감자와 양파를 깍둑썰기로 준비합니다. 냄비에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 약불에서 슬라이스 마늘을 천천히 볶아줍니다. 이때 마늘이 검거나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늘의 노란 갈색이지 검은 색깔이 아니거든요. 약 3분에서 5분 정도 볶으면서 마늘의 향기가 피어오르기를 기다립니다. 마늘에서 정말 좋은 향기가 나오면 준비한 양파를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약 2분에서 3분 정도 볶으세요. 그 다음 감자를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 감자 표면에 기름이 코팅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약 2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물이나 국물을 충분히 부어줍니다. 감자가 충분히 잠길 정도면 되는데 대략 물을 400ml 정도 부으세요. 중불로 올려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감자가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요. 감자가 충분히 익으면 불을 끕니다. 이제 블렌더를 사용해 수프를 곱게 으깨줍니다. 블렌더가 없다면 숟가락으로 으깨셔도 괜찮아요.
스프의 질감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숟가락의 올리브유를 떨어뜨려주면 정말 완벽해집니다. 이 마늘 감자 수프 한 입을 떠먹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먼저 코에 마늘의 향기가 깊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향기예요.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마늘의 은근한 단맛과 감자의 부드러운 식감이 혀 위에서 녹아내립니다. 동시에 마늘의 풍미가 입안 전체에 퍼지면서 정말 만족감 있는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프를 삼킨 후에도 뒷맛이 오래 남아요. 마늘의 은근한 향기와 감자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먹고 싶게 만드는 거죠. 정말 감기 걸렸을 때나 피곤할 때 한 그릇 먹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음식이에요. 이제 마늘을 잘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마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마늘 표면을 보세요. 윤기가 나고 흰색이나 자주색이 선명할수록 신선한 마늘이에요. 표면이 축축하거나 푸른색 곰팡이 자국이 있는 마늘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게감입니다.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마늘이 수분을 잘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볍고 축축한 느낌의 마늘은 이미 말라버린 상태라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늘을 보관할 때도 중요한 팁이 있어요. 마늘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보다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게 마늘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마늘을 한 송이 그대로 보관하면 약 3주에서 4주까지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뿌리 부분이 마르고 있다면 칼로 살짝 자르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만약 마늘을 이미 까버렸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관한 마늘은 약 2주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통째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껍질을 벗기는 것이 마늘의 신선함을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이 있어요. 마늘의 건강상 이 점을 누리려면 정기적인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기보다는 일주일에 여러 번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몸은 일시적인 영양 섭취보다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영양 섭취에 더 잘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평범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마늘은 수천 년 전부터 전 세계 문명권에서 약재로 사용되어 온 정말 특별한 식재료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노예들에게 마늘을 먹여 체력을 유지시켰다고 하고 고대 중국에서는 마늘을 귀한 약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검증받은 마늘의 힘을 오늘부터는 여러분도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오늘 한 끼 마늘 감자 수프 한 그릇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갑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지금 당신의 주방에 있어요. 마늘이라는 작은 식재료 안에 담긴 큰 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